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9화 공심일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제작 유찬종 그건 무슨 소린가? 위화도가 코끼리라 했소. 좋습니다. 다녀옵시다. 세 사람은 곧 공역장 강기슭에서 고깃배에 옮겨 타고 강복판에 있는 위화도로 갔다. 상상 이상이요. 이렇게 큰 섬인 줄 몰랐네. 손바닥만한 섬이면 어떡하나? 4만 병사가 어떻게 모여있나? 걱정했더니 괜한 기우였네. 이지란이 탄성을 발했다. 대군이 주둔해도 전혀 비좁진 않겠습니다. 유창의 말에 구석구석을 돌아보던 이성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형님, 다른 장수들은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최영 장군도 해군령을 내려야 할 거라 말들이 많습니다. 이지란의 말에 이성계도 얼굴이 어두워졌다. 장마가 와도 최 장군은 해군령을 내리지 않을 거다. 아니, 내리지 못할 거야. 내리지 못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임전무퇴. 그분이 내놓을 패는 그거밖에 없어. 퇴군하면 끝장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지라는 이성계의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학자도 그렇게 보나? 이지란이 유창에게 물었다. 글쎄요. 제 생각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가 얼버무리자 이성계가 괜찮으니 말해보라 했다. 제 생각엔 퇴군령을 내리실 것 같은데요. 장마 때문에? 그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 그게 뭔가? 군량 부족입니다. 정벌군을 발할 때 전군의 군량은 4개월치밖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한 달분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뭐야? 아니,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이성계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군대가 진격하여 야영을 하거나 수경을 하기 위해 주둔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부엌이다. 그 부엌에서 연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군량의 유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상대방 적군의 전력을 탐색하려면 첩자를 밤에 내보내어 적군의 부엌 아궁이 숫자를 세어 병력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정확한 셈법은 없다. 우린 왜 그걸 몰랐지요? 이지란도 놀라 이성계를 바라보았다. 유창이 대신 답했다. 내가 알기로 잔여 군량의 비축분에 대한 정보는 좌군원수 조민수 장군만 가지고 있고 그가 함구령을 내려서 그의 측근 장수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의 엄명을 조민수가 지키고 있구먼. 군량은 곧 바닥이 날 텐데 언제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쯤 최영 장군은 서경 일대에서 군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바닥이 나기 전에 채워야 하니까요. 이성계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 지난 후에야 유창의 손을 잡았다. 역시 유사예를 동행시킨 건 참 잘한 일이군. 고맙네. 알아봐 주어서. 아닙니다. 해지기 전에 돌아가셔야지요. 그렇군. 이성계 일행은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유창에게 당부하는 걸 잊지 않았다. 군량 문제는 자네와 우리만 아는 것으로 하세.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역장 강기슭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고깃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방원이 돌아다니며 만들어낸 작품이었던 것이다. 수만 개의 뗏목도 하나로 엮여지고 있었다. 부교가 곧 완성이 될 듯했다. 배들을 가로로 뉘어 서로 움직이지 않게 묶어놓고 만들어진 부교를 그 위에 설치했다.
그런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 안에 물이 차지 않도록 조처하라. 물이 차면 부교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유방원이 외치고 돌아다녔다. 고깃배 주인들이 달라붙어 분노를 막았다. 그런데 밤이 되자 비둘기가 더 굵어졌다. 장대 같은 소나기는 이틀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내렸다. 공역장에서 군사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성계가 놀라 부관에게 물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부관이 빗속으로 뛰어나가더니 잠시 후 숨이 차서 돌아왔다. 장군님, 사고입니다. 사고? 무슨 사고야? 물살이 세져서 부교가 새토막으로 부셔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뭐야? 이성계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수많은 군사들이 강물 속에서 떠내려가는 부교를 붙잡고 밧줄을 걸고 있을 때였다. 그 밧줄을 공역장 말뚝에 뒤틀어 매라고. 울부짖는 사람은 유방원이었다. 드러난 강물에 물살까지 빠르고 파도가 쳐서 웬만한 경사는 물에 들어갈 엄두조차 없는데 그래도 물속에서 부교를 잡고 엉구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고깃배 주인들이었다. 그는 이틀 만에 멎었지만 공역장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다. 새 토막난 부교 중 두 토막만 잡혔을 뿐 한 토막은 이미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고 말았던 것이다. 부교의 피해는 그렇다 치고 군사들 중 사망 입사자가 12명이며 실종자는 20명이 넘습니다. 유방원의 보고였다. 아, 하늘이 고려를 버리는구나. 이성계는 이제는 비가 그치고 한 구름만 떠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포기를 하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어서 속히 사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도전하여 무화도로 들어가자. 이성계는 도화지를 재촉하여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 사고로 바빠진 사람은 오창이었다. 입사자 12명과 실종자 20명에 대한 정사 처리와 입사자 장례식을 법도에 맞춰 자신의 주관으로 치러야 했던 것이다. 사고 후 보름이 지나서야 부교가 완성되었다. 5월 7일 전군 4만 명은 위화도 섬으로 들어가 주둔하게 되었다. 조민수의 좌군은 섬의 북쪽에 진영을 설치했고 이성계의 우군은 섬의 남쪽에 주둔하게 되었다. 요동 땅은 섬의 북쪽이 가까웠다. 거리로 봐서는 고려 땅 의주 쪽에서 위화도 사이의 거리가 6이라면 위화도에서 요동 땅의 거리는 4 정도였다. 합동회의가 열린 현장에서 이성계는 조민수에게 제의했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9화 끝. 다음 제30화에서 계속됩니다.